이재명이 조희대를 탄핵한다고 지금 나섰는데 그러면 선거는 끝난다. 그 관련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까지는 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 탄핵 문제, 이제 자기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뒤로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무슨 뭐 현장을 다니면서 그 문제는 신복들이 중성경쟁을 하듯이 뭐 탄핵 이야기를 해서 이혼청회를 열었다가 심야에 이혼청회를 열었다가 이 탄핵을 보류를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본인이 지금 워낙 불안하니까 그것을 이제 밖에서 빠져 있는 듯한 모습에서 이제 참지를 못하고 바로 본인이 나섰습니다. 본인이 나서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이 신복들을 시켰다가 이제 불안해서 이재명이 직접 나섰는데 이 대선 후보 선출 직후 뭐 민생 통합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과는 지금 다른 모습이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투트랙 이야기를 했죠. 이 충청파들은 그 탄핵 쪽으로 뭐 대법관 탄핵 쪽으로 가고 뭐 이재명은 무슨 뭐 민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부터 좀 기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냐면은 불안하고 다급해졌기 때문이죠. 지금 15일 날 파기환송심이 재판 날짜가 잡혔는데 그날 또 지금 안 가려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충북 유세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한 말인데 농지 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이 사법살인, 그러니까 본인도 사법살인을 지금 정치적인 사법살인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을 조봉암이나 김대중의 동렬에 놔버린 거죠. 동렬에 놔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이재명이 받고 있는 그 재판은 뭐 그런 정치 사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뭐 민주화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은 거짓말을 한 죄입니다. 거짓말을 한 죄. 당선되려고 유권자 속인죄입니다. 고 김문기 몰랐다. 그렇게 알면은 백현동과 엮여 들어가니까는 몰랐다고 오긴 거고, 이 백현동 그 대장동과 엮여 들어가니까는 몰랐다고 오긴 거고, 백현동 4단계 영도 변경도 이 국토부 그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한 것도 거기에 이 브로커 사건에 엮여 들어갈까봐 거짓말 한 거죠. 거짓말 하다가 지금 재판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뭐 조봉암을 들먹이고 김대중을 들먹이고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정치권에서는 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대선 행보에 이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재명이 직접 공세에 나섰다. 좀 날짜도 잡히고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15일 날 만약에 이재명이 안 가면은 그 다음 날 16일이나 해서 바로 선거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 16일에 선거를 해버리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은 대법원에서 대선 전에 확정 판결 나올 수도 있다. 이재명이 막 시간을 끌겠지만은 그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혼술 시간에 전해드렸죠. 대체 후보를 뭐 출마시켜놔야 되는 것 아니냐, 후보 등록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후보 등록이 끝났는데 이재명이 자격이 날아가 버리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미리 후보 등록 기간에 후보를 해놨다가 이재명이 날아가면은 민주당 후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이 무슨 뭐 그 정청래 이름이 나오고 추미애 이름이 나오고 박찬대 이름 나오고 김민석 이름 나오고 그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재명은 다급한 겁니다. 다급하니까 직접 나서서 자기를 마치 사법살인을 당하는 그런 거룩한 인물처럼 왜곡을 하고 선동을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협박성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정청래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을 못하나. 참 이런 말을 판사 출신 김성원 의원이 자기가 판사 출신이면서 권한이 없는 판사한테 기록 검토를 시킨 것이 있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하는 과정에서 다 판사들에게 기록 한번 검토해봐 시킨 게 있을 것이다. 예단을 합니다. 자기가 판사면서 판사를 폄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판사들은 수사를 받으면 그냥 술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판사 수사해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판사 출신에서 이재명에게 잘 보여서 배지 달아놓고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재판 지연 전략을 또 쓰고 있다는 오늘 보도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 그 전에 유세할 때 내가 피습을 한다는 공격을 한다는 습격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어. 그러면서 뭐 악수는 안 하겠어.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말만 하겠어. 그리고 방탄복도 입었죠. 그런 것들이 이 집행관,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이거 15일 예정된 그 이제 서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집행관을 안 만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그 국민의힘에서 논평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좀 비슷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이 현장 일정에 동행하는 당직자들에게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뭐냐? 불상의 사람이 전달하는 일체의 서류 등 물품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 물품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의 재판 관련 서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지침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집행관이 와서 지금 재판 관련 서류를 전달을 해야지 재판이 진행이 되죠. 그 전에 이제 폐문부재 이렇게 해서 우편으로 하는 건 받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관련 서류를 안 받으려고 무조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 서류 같은 걸 주면 받지 마. 이거를 이 당직자들한테 그 일정에 동행하는 당직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참 얄팍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15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잡혔는데 소송 관련 서류가 전달돼야지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는 받지 마. 이 사람을 보내서 가져와도 받지 마. 자기에게는 접근하지 말라고 접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참모들에게 죽어갈까 봐 서류 같은 거 주면 받지 마. 이거 얼마나 얄팍합니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 소송 서류를 전달받으면은 15일 재판을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하지 않으면은 재판부가 다시 한번 공판 기회를 갖게 되는데 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바로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할 수 있다. 15일 재판이 만약에 안 열리면은 재판부가 다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날도 선고 가능하다. 그러면은 사실상 유죄가 확정돼서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뭐 파기환송해서 다수화선거 그대로 하겠죠. 그러면 바로 피선거 그냥 박탈돼서 대통령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물러나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얄팍한 수로 하든 모든 수단을 지금 다 사용하는 그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또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또 지금 내일 단독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공직선거법에 걸려 있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데 이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 행위 그러니까는 자기가 뭐 골프를 치지 않았다. 고 김문기 씨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거짓말에 허위사실 공표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법을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되면은 이 면소 결정이라고 해서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아예 법을 바꾼다. 사후에 법을 바꾼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항목을 사후에 이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아예 법을 없애버린다. 이겁니다, 지금. 물론 이거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무산시켜야죠. 지금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것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본론을 말씀드려야 되죠.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자, 이재명이 조희대를 탄핵을 한다. 지금 탄핵 이야기 이재명이 직접 꺼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선거 끝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한국갤럽 중앙일보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일단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물었는데 잘된 판결이다는 답변이 46%가 나왔습니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변은 42%를 기록을 해서 이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론조사까지 하는 이 지경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워낙 뭐 탄핵을 하겠다, 대법원에서 정치를 한다 어쩌고 하니까는 그러면 국민에게 물어보자,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가 이 잘된 판결이다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대와 30대를 지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다. 자,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 잘된 판결이다가 51%입니다. 잘못된 판결이다가 24%입니다. 2배 이상 높죠. 20대에서. 자, 30대에서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56%. 잘못된 판결은 30%. 이것도 2배 가까이 됩니다. 2030에서 이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잘 됐다는 응답을 하죠. 자, 그런데 그 판결을 했다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고 그 10명의 대법관들을 탄핵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젊은 층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잘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탄핵을 해버린다, 대법관들을. 그러면은 당연히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 않겠죠. 이재명이 그것을 주도를 하니까. 이재명이 자기 재판인데.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2030들이 대체로 그러니까 부동층이 많다, 중도층이다, 이런 조사들이 있죠. 그러니 이 중도층들이 그렇지 않아도 중도층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제가 한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지난번에 첫 번째 조사에서 중도층이 11%가 민주당에서 이탈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여러 조사에서 중도층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뜩이나 중도층이 이탈을 하고 있는데 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재명이 대법원을 탄핵을 하면은 중도 성향의 2030들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다 지역적으로도 또 한번 보면은 지역적으로 이 대법원 판결이 잘 됐다는 응답이 최대 성부처인 서울에서 52.3%, 가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캐스팅 보트 지역인 충청권에서도 52.7%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수도권, 충청에도 일단 중도 쪽이 많다고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쪽에서도 대거 이 사람들, 중도층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조희대를 탄핵을 하면은 그것뿐이 아니고 중도층뿐이 아니고 정말 대법원장을 자기에게 불리한 선고를 했다고, 자기에게 불리한 1심에서도 본인에게 그 유죄를 선고를 했죠. 그걸 선고를 했다고 대법원장, 대법관까지 탄핵을 하면은 아무리 이재명에게 이 호의적인 사람들이라도 과연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물론 뭐 묻지 마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있죠. 그렇지만 좀 양식 있는 중도층이나 아니면은 민주당 지지자라도 그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하면은 그때는 민심이 완전히 돌았을 걸로 저는 봅니다.